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그리고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의 국위선양으로 자랑스럽다, 자부심을 가진다, 이렇게 국민들이 뿌듯해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처럼 사퇴 압박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물론 선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이 주제가 되고 있고요. 본인 거취의 언급 없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극찬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요. 정청래 대표는 왜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존재감이 자꾸 부각이 되고, 또 이에 대해서 잡음이 나오면 또 한 발 물러나가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매번 이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정청래 대표가 물론 진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말하고 있는 명청 갈등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공고화 될 수가 있는 그런 속으로 연결 지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 순방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희석을 시키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찌됐건 이번 이재명 대통령께서 순방길 중에 이런 수차례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여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모습과 자세,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읽혀지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청래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함께 응할, 대답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갈등의 시작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겨야 될 선거를 졌다. 그러면서 선거에 대한 책임론을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데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요,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김민석 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꾸 당에다가 선거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인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굉장히 주말 내내 시끄러웠는데 오늘 방송에서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는데 그 흐름들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 전당대회에 지읒자도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 투표를 이제 사전 투표 즈음 해서 갑자기 전당대회 당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김민석 총리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당내의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당권에 대한 소위 당권 투쟁이라는 그게 언론의 이슈가 되면서. 대변인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당에다가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자 당에서 지금 반발하잖아요. 거기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 수 더 떴습니다. 왜 당에다만 뭐라 그러냐, 정부 인사도 책임져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저희가 이제 백브리핑 최고위 끝나고 할 때 당연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 평가 이제 후속 작업을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어떤 지표 확인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책 마련은 혹시 부족한 건 없었는지, 이후에 어떻게 그 부분을 현실화할 것인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았는지 여러 부분들을 다 열어놓고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이제 정부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나 정치적 스탠스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뭐 당에서는 여러 이 뭐 스타벅스나 공소취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런 평가의 일환으로 언급이 나왔던 것이지 특정 인을, 특정 상황을 이렇게 정조준했다는 건 좀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근데 생각합니다. 누가 들어도 저 상황은 김민석 총리를 이거는 김민석 총리를 언급한 건 맞죠. 네. 예, 앵커님 말씀대로 맞는데 김민석 총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무총장으로서 이게 플러스가 됐는지 마이너스가 됐는지 이 정도의 언급이지, 더 저희는 전당대회를 치를 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자, 그러면 친명계 그리고 친청계의 갈등이 아니라고 두 분 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 친명 친청 갈등이요,
이제는요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 서명 운동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명인의 말이라고 이제 뉴 이재명 이제 계열들이 똘똘 뭉치는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된다. 어디 감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느냐 하면서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는 네. 겁니다. 거기에 만만치 않게 또 정청래 지지자 모임도 있죠. 딴지보 게시판에 정청래 대표가 오랜만에 글을 올렸어요. 네. 그동안 글을 안 올렸었는데 딴지일보 게시판에 어떤 곳입니까? 정청래 당 대표가 민심을 알려면 딴지일보 게시판을 봐라라고 할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 메시지가 낸다는 것은 날 지지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내가 여기서 지령을 내리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각종 진영에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발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친명 친청 갈등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지지층에서조차도 지금 갈등이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